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쌤입니다. 오늘은 투자금이 소액이면 무조건 부동산 경매를 해야 합니다 라는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프로필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프로필 사진은 있는데요, 좀 부끄러워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는 안 생겼고요. 아무튼 주식 코인 말고 안전하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액이면 소액일수록 무조건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번에 그 돈 한 푼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영상 조회수가 좋아서 관련돼서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을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하지 않는 한, 내가 정말 엄청난 아이템이 있어서 사업을 하지 않는 한 가장 빠르게 내가 재산의 몸집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가진 돈이 부족한데 투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뭐 투자금 1억을 모아라, 뭐 2억을 모아라, 뭐 3억은 모아라, 그리고 적게 부르면 3천원 모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1억을 현금을 모은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또 1억을 모은다면 확실히 수월하게 투자를 해갈 수 있죠. 해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 내가 그 시간 동안은 그러면은 절약을 하고 저축을 하고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기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고, 저도 그 사회생활 초년생 때 막연하게 이제 한 1억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저는 좀 생각을 바꿔서, 물론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도 전에, 전 대학생 때부터 이제 주식에, 그러니까 온 재산이 저는 다 주식으로 몰빵이 돼 있었어요. 예, 가진 돈의 100%를 다 주식을 했었고, 저는 예적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오히려 주식으로 좀 빠르게,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빠르게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었고, 근데 제가 주식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느 정도 제가 자본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을 형성할 때까지만 제가 주식을 했었고, 사실 큰 자산을 일구기에는 주식으로는 조금 어렵다. 왜냐면 너무 손실도 많이 볼 때도 있고, 물론 저는 거의 매년 제가 연봉보다는 더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주식 투자를 해왔어서 이 부동산 투자를 넘어가기 전에도 막연하게 내가 현금을 1억을 차곡차곡 월급을 모아서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저도 부동산으로 굉장히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가진 돈이 부족한데 투자할 수 있느냐, 부동산은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물건들을 얘기를 하죠. 왜 그 사람들은 그런 물건들을 얘기를 할까요?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여. 네. 열심히 저축해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사라 그러면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입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피해갈 수 있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진 돈이 부족하면 투자할 수 없다라고 부동산을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최근에는 코인 투자를 하죠. 네. 물론 코인으로 엄청난 돈을 버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으로도 엄청난 돈을 버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사위는 사실 코인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코인을 해보지는 않고, 대신 저는 제가 23살부터 주식을 해서
지금은 거의 안 하는데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이제 주식 투자를 했었었고, 근데 이제 주식으로 저는 뭐 월급 정도, 열심히 하면 월급 정도, 뭐 그리고 아주 운이 나쁘면 손실을 보는 단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이 연말 결산을 했을 때 한 번도 한 해도 손해가 나본 적이 없었고, 저는 사실 그 돈을 가지고 좀 30대 초반에 해외여행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결혼 자금이라든지 또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그때도 이제 언젠가는 집을 매수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일정 금액을 불려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저축을 모을 수는 있었으나 이 주식이라는 게 큰 돈을 모을 수는 없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현재는 거의 하지 않고요. 정말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뭐 살짝 하는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이제 거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맞는 말이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저렴한 정말 지방에 정말 다 쓰러져가는 나홀로 아파트여도 최소 한 8천만 원 정도 이상씩은 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아무리 정말 깡촌 막 시골에 있는 아파트여도 이게 좀 아파트 단지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못해도 1억은 하는 게 부동산이죠. 아파트고요. 그래서 거액이 필요하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죠? 서울 핵심 입지, 대단지 신축, 역세권 초품화만 투자를 해야 된다. 뭐 부동산은 입지고 시작도 입지고 끝도 입지다. 뭐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니고, 그리고 사실 이런 아파트를 해야지 정말 큰 돈을 버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움직이는 단위가 다르잖아요. 지방에 있는 1억짜리 아파트가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 1억짜리가 10억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뭐 운이 좋으면 2억? 뭐 2억 5천까지는 갈 수는 있겠지만 1억짜리가 2억 가까이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뭐 30억 가다 60억 가는 거는 할 수 있죠. 그만큼 얘가 가진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큰 돈을 벌려면 맞는데, 부동산을 처음 투자하시고 나는 가진 게 소액밖에 없는데 그러면 난 이런 투자를 못하는 거냐, 부동산 투자를 못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하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서울 핵심시 대단지 신축 샀어요? 왜 그런 데 투자를 했어요? 이러니까 망하지. 뭐 이렇게 말하고면서도 뭐 나 같으면 뭐 서울 핵심 입지에 이런 아파트를 살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뭐 틀린 말 같지가 않고 옳은 말 같고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뭐 유수의 아파트들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압구정 현대 아파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잠실 엘스고, 세 번째는 마레프를 가져와 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서울 핵심 입지 대단지 신축, 이건 뭐 압구정 현대랑 엘스는 신축은 아니겠지만 역세권 초품화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자, 내가 타이밍이 나빠서 이때 샀으면 대체 이게 손실이 얼마입니까? 네. 10억 5천, 마이너스 22.8%. 그 다음에 잠실 엘스 손실 6억 7천, 25%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레프 3억 2,500, 마이너스 18%.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아파트를 투자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요.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공식처럼 외우고 있고, 이게 사람의 편견의 동물인 게, 이렇게 학습을 되다 보니까 이런 거가 아니면은 아파트는 무조건 손실을 본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다? 이런 핵심 입지에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가 가지고 싶은 아파트도 이렇게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물론 뭐 다 지금 회복을 해가지고 다 회복을 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회복을 했지만, 이 제가 지금 가져온 대장 아파트들, 정말 좋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누구나 가지고 싶은 아파트들도 이렇게 손실이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블이 아니고 경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더 많은 아파트 단지들은 아직도
우리가 21년 고점에 회복을 못하고 정말 크게 물려있는 분들도 계신다. 근데 그 아파트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대단지 신축 역세권 소품화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만 지금 이 상태가 났느냐?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도 얼마든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아파트들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아파트 투자하고 싶고 저도 이 아파트 이사 가고 싶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50억 있습니까? 아, 좀 너무 과했네요, 제가. 그럼 24억 있으세요, 여러분들? 아, 제가 또 여러분들 너무 과대평가했네. 17억은 있으세요? 뭐, 듣는 분들 중에 있으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주사위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투자, 부동산 투자는 나같이 소액을 가진 사람들, 자본력이 약한 사람들은 절대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앞서 말씀드린 아파트를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전처럼 외우고 있는 바이블처럼 외우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도 얼마든지 손실을 볼 수가 있다. 그 얘기는 즉슨 반대로 우리가 이런 아파트가 아닌 다른 지방의 정말 조그만 도시의 아파트들도 내가 타이밍만 잘 잡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싸게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수익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 광역시 미만 뭐 가지 말라고. 인구 100만 미만 뭐 창원 밑으로는 가지 마. 그다음에 인구 70만 전주 밑으로 가지 마. 그리고 뭐 인구 30만 원주 밑으로는 가지 마. 그다음에 10만이야. 사천은 가지 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저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항상 감사하다 말씀드리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설파를 해주시는 바람에 주사미가 먹을 수 있는 조그마한 시장의 수익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열심히 광고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먹을 수 있는 영역이 생겼다라는 거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누구나 뭐 부동산 전문가라면 얘기하는 입지가 중요하고 뭐 그런 아파트를 사야지만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아파트도 실패하는 반면 이런 데 가면 무조건 망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저는 단연컨대 말합니다. 그분들 이런 투자 해보신 적 없습니다. 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수익도 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임의로 단지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임의로. 네. 첫 번째는 제천시에 있는 장락주공 2단지고요. 네. 두 번째는 영주시에 있는 가흥동 코아루 로블 아파트입니다. 네. 이 아파트들을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가지고 뭐 이거 시세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제가 안 가진 아파트만 선정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네. 절대 여기에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다라는 거. 네. 대신 제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제천에 가서 투자라고 하시는 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제천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제천이 인구가 제가 알고 17만 명일 거예요. 그런 도시에 가면 다 죽는다. 얘기하시는데요. 자, 거기에다가 주공아파트고 1999년식입니다. 물론 단지는 좀 꽤나 큰 단지고 초등학교도 붙어 있어서 나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아파트고 관심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자, 수익률 보세요.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무려 47%가 올랐습니다. 네. 근데 금액은 얼마? 안 되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액에 3천만 원? 근데 이런 아파트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냐? 이런 아파트를 투자할 때 내 돈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이거 매정갭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매정갭이 거의 붙어있는 아파트예요. 그 얘기는 즉슨 일반 매매로 사도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제가 지금 저희 영상을 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떤 관심이 계신 분들이죠?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자, 경매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 얘긴 즉슨 전세를 맞추면 오히려 투자금이 뽑히는 아파트다. 그리고 나는 그 기간 동안 시세차익을 벌면서, 그러니까 투자금이 오히려 생기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시세차익도 볼 수 있는 아파트가 이런 아파트다. 그리고 오른쪽 표는 앞서 우리가 압구정 현대, 잠실헬스, 마레프가 작살나던 그 시절 똑같은 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시절에. 자, 떨어지긴 떨어졌네요. 345만 원.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물건의 컨디션에 따라 이렇게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고, 시세 차익, 시세 변화가 거의 없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아파트들은 하락장에도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지방의 인구 소멸 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은 개작살이 난다, 이렇게 편견을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는 어떻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만큼 편견이 무서운 거예요. 오른쪽 아파트는 더 하죠. 네, 가흥동 코아르로브. 영주시 아파트 시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영주는 정말 1년 10월 고점을 기준으로 22년 11월까지 대폭락장에서도 오히려 시세가 거꾸로 올라가는 몇 안 되는 도시였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죠, 그래프가. 아름답습니다. 저는 아름답다는 표현밖에는 안 나와요. 아름답다. 네. 무려 1억 7,390만 원이 올랐다. 96%. 2배가 됐죠. 2배가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장에서 주요 아파트들이 개작살났던 그 시기를 따로 필터링 했을 때도 26.33%, 7,400만 원이 올랐다. 여러분들 뭐 30억 못 오르는 아파트는 투자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끄시면 되고요. 이 수익금이 결코 작은 금액일까요? 1억 7천이 작은 금액일까요? 7,400이 작은 금액일까요? 심지어 3천만 원이 작은 금액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의 특징은 무엇이다? 내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유동성을 투입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모든 투자금을 전세금으로 확보를 하고 다시 빼서 나는 새로운 2호기, 3호기, 4호기를 찾아가는 도중에 얘는 자연스럽게 시세가 올라가서 2년 뒤 혹은 4년 뒤 혹은 그 이상 뒤에 시세 차익에 대한 시세까지 준다. 그러니까 나는 소유권만 챙기고 투자금이 거기 묶이는 게 아니라 소유권과 투자금이 오히려 뽑혀나오고 전세로, 그 다음에 2년 뒤거나 4년 뒤에 시세 차익까지 거둘 수 있는 투자가 바로 제가 추구하는 투자고, 주사미는 이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주식을 하지를 않아요. 다른 아파트 가져와 봤습니다. 석사동 휴먼타운. 네. 역시나 같은 기간입니다. 21년 10월부터 24년 6월까지 4,500만 원이 올랐고요. 무려 18.74%가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도 정말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 매정갭이 거의 붙어있는 아파트이면서 심지어 우리는 경매로 산다면 정말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 아파트다. 또 춘천에 있는 아파트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퇴계주공 2단지. 같은 기간입니다. 2019년 12월 그리고 24년 6월 동안 4,465만 원이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는, 자,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무조건 오릅니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아파트를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아파트들을 선정해오고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편견이 이만큼 무섭다. 수도권에 있는 주요 아파트, 서울에 있는 주요 아파트는 불패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작살날 것이다. 춘천은 가끔 추천하는 분들이 계세요. 춘천은 가끔 추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서울 수도권, 뭐 핵심 있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주사위는 이런 도시들을 찾아간다.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 돈이 묶인다, 안 묶인다? 안 묶인다.
떨어지는 아파트도 있네요. 네, 21년 10월부터 한번 또 책정을 해봤는데 요때 한 180만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아파트들은 어떻게 투자한다? 우리는 경매로 시세보다 싸게 산다. 그러면은 같은 기간 동안 시세보다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과 같은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다르게 반영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네. 또 가져와 봤습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서이스타일스. 네. 21년 8월부터 24년 6월까지 3,400만 원이 올랐고요. 상승률은 15% 정도 됩니다. 네. 사천시 용강동, 네, 삼천포라고 합니다. 삼천포. 네, 삼천포. 정말 남해 바다 끝이죠. 네, 그리고 인구 10만의 도시 사천시입니다. 네. 사천시에 투자라고 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거다. 근데 현실은 어떻다? 오히려 더 안전하고 짱짱하게 시세가 오른다. 그 다음, 만연리 금호, 전라남도 화순군, 인구 7만인가 그럴 겁니다. 네. 같은 기간 동안, 네. 2,900만 원이 올랐고요. 18.4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떨어진다가 아닙니다. 자, 지방에 있는 아파트, 춘천에 있는 아파트, 사천에 있는 아파트 안 떨어져요가 아니고요. 지방은 무조건 안 됨. 거기 가면 망해.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이 이렇게나 무섭다는 겁니다. 편견이 이래서 이렇게나 무섭다. 근데 우리는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편견을 깨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맹신하고 추종하고 자기가 실제로 증명해 볼 생각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기회가 있다? 바로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요 오른쪽 건 왼쪽 이 금액들은 제가 실제로 투자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네, 아파트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렸고요. 요거 이제 경매는 실거래가에 등록이 안 되는데 요것들은 제가 공매로 낙찰받은 것들이라 공매는 압류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표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가져와 봤고 보시면 1억 1,250만 원에 제가 이거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를 1억 4천에 세팅을 하죠. 자, 투자금이 얼마 생긴다? 2,750만 원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도를 하죠. 1억 1,650만 원에 1억 6,500만 원에 매도를 했다. 시세 차익이 5,25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내가 들어가 있는 투자금이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투자금이 뽑혀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 2,700만 원 생겨서 뭐 했을까요? 또 2호기, 3호기를 샀겠죠. 그 돈 가지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422만 원에 제가 낙찰을 받았고요. 요거는 원래 단기로 매도를 하려다가 법인이 갖고 있던 물건이었는데 전세를 돌리기 위해서 요거를 제 개인에게 넘겼습니다. 개인에게 넘기면서 전세 세팅을 했다. 그리고 투자금은 무려 2천만 원이 생겼죠. 네. 그리고 그 2천만 원 제가 떡 따먹었을까요? 아니죠. 그걸 가지고 3호기, 4호기를 샀겠죠. 네. 또 있습니다. 7,630만 원에 사가지고 9천만 원에 전세를 세팅했다. 플러스 1,400만 원 플러스 피. 그럼 그 1,400만 원 가지고 주사미는 또다시 재산을 증식을 해나갔겠죠. 요건 좀 아쉬웠습니다. 네. 1억 2,872만 원에 낙찰 받아서, 네. 플러스 130만 원. 네. 130만 원. 네. 어찌됐든, 이게 가능한 투자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 시장에서는 이런 물건들은 거의 없어요. 전세가보다 싸게 파는 물건들은 거의 없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는가? 바로 경매를 공부한다. 그 경매를 공부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투자가 가능하고 소액일수록 저는 소액일수록 부동산을 해야 되고 더더욱 무조건 경매를 해야 된다. 왜냐? 소액인 경우에 소액으로 아무리 굴려봤자 투자 그 수익금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제가 지금 주식을 안 하는 이유도 가장 큰 게 내가 아무리 작은 돈으로 열심히 굴려봤자 수익금도 크지가 않더라. 하지만 경매는 어떻다? 작은 금액이 투자됐는데도 오히려 소유권도 생기고 투자금도 생긴다. 그러면 그 투자금이 생긴 거 가지고 2호기, 3호기, 4호기에 무한 증식이 가능하고 낙찰발 받는다면 재산의 규모가 정말 순식간에도 덩치가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사미의 투자 구도를 아주 쉽게 그래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래 매매가가 이런 거예요. 초록색 금액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찰을 이만큼 낮게 받고 그 다음에 전세로 이 낙찰가를 모두 회수한다. 그리고 전세가 세팅이 어렵다면 선순위 대출과 후순위 보증금을 합쳐서 낙찰가를 모두 회수하고 그 다음에 모든 투자금을 회수한 다음에 2호기, 3호기를 늘리는 도중에 얘도 이 낙찰받은 물건 자체도 매매가가 올라주면 감사하겠지만 오르지 않더라도 이 마진만큼을 2차로 먹는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플러스 P를 통해서 전세로 세팅해서 플러스 P를 맞춰서 1차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엑시트를 할 때 이 마진마저도 먹는 한 번 먹고 두 번 먹는 투자를 경매로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투자금이 많으면 당연히 유리합니다. 투자금이 많으면 더 많은 물건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영상을 클릭해 보신 분들은 누구다? 우리는 돈이 없다. 투자금이 없다. 소액이다. 그러면 소액이면 투자를 하지 말 것이냐?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살 돈이 없으면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 것이냐? 잠실 S를 살지 못할 거면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견만 깰 수 있다면 기회가 그만큼 열려있고 투자금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 생긴다. 그래서 투자금이 없다고 부동산 투자를 절대 못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소액이면 소액일수록 내가 돈이 없다면 돈이 없을수록 주식이나 코인을 해야 될 게 아니라 부동산을 해서 오히려 투자금을 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우리나라 전세제도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고 제가 아파트 투자를 강조하는 목적이 바로 무엇이에요? 전세를 활용하기 위해서 아파트 투자를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빌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라 투자도 옛날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다 즉위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가 되셨죠. 그분들이라고 맨 처음에 그렇게 이렇게 본인이 뭐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고 들어가셨을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현실이 그분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전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아파트 투자를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투자금이 없다면 만들 수도 있다.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 일반 매매로도 진짜 열심히 찾아보고 막 검색하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잭파시님이라고 유명하신 분 계시죠? 저도 그분의 이제 글이나 그 내용들에 좀 큰 영향도 받고 항상 인사이트도 얻는 분이긴 한데 그분처럼 진짜 열심히 검색하셔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현실적으로는 매매가보다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은 물건을 찾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경매 시장에 온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을 항상 목표를 했고 그 금액에 맞춰서 꾸준히 입찰을 했습니다. 꾸준히 입찰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다 휩쓸려간 22년, 23년에도 버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저도 물론 역전세 맞은 것들이 있어요. 역전세 맞은 것들이 있는데 그 역전세는 사실 제가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석을 해서 이때는 좀 많이 힘들겠구나 하면서 대비를 했었고 또 그래서 그 위기 상황을 아주 쉽지는 않았지만 슬기롭게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제가 경매로 항상 물건을 싸게 낙찰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식화해서 한번 제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유동성은 필요해요. 신용대출이 됐던 마이너스 통장이 됐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됐던 혹은 뭐 부모님이 잠깐 순간적으로
일부 금액을 융통해 줄 수 있다는지. 그래서 순간적인 유동성은 투입이 돼야 되고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에 낙찰 받아서 전세를 1억 2천에 세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투자금이 2천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원래는 이 1억이 하나의 물건만 순간적인 유동성을 가지고 투입할 수가 있는데 다 회수했죠? 1억 2천 낙찰받은 1억으로 1억 2천에 전세 세팅을 했으니까 다 회수했죠? 심지어 2천에 추가 투자금도 확보를 했다. 그러면은 나는 이 하나의 물건만 순간적으로 유동성을 투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 투자금이 2천이 늘어났으니 두 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2억이 3억이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아서 세팅이 끝났다. 그러면 4억이 5억이 6억이 7억이도 증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래서 소액 투자자일수록 경매를 하셔야 되고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 자산의 덩치를 이 방법을 통해서 키우시고 그 다음에 수익형으로 가시던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그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서울 주요 입지로 진출을 하시던 그 다음의 방법은 여러분들의 선택이다. 하지만 내가 돈이 없다면 부동산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고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이 방법을 통해서 내 자본금을 덩치를 키운 다음에 그 넥스트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사미도 이 방식을 통해서 지금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재산을 증식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소액일수록 주식이나 코인을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경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야, 그거 그렇게 낙찰이 되냐고.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럼 이 영상 왜 만들었어? 됩니다. 뭐 너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냐? 됩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네. 정말 꾸준한 입찰만이 이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꾸준한 입찰.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낙찰됩니다. 반드시 낙찰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편견을 버리자 그랬죠. 네. 뭐 인구 100만 이하는 안 가. 나는 수도권만 할 거야. 뭐 삼성이 들어와 있는 회사만 할 거야. 평택 요즘에 전세가 작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그 상식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말도 믿으실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입찰하는 아파트 자 우선은 경매 물건에 나와 있는 아파트를 편견 없이 보십시오. 호갱노노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그 시세 그래프가 다 있잖아요. 그걸 편견 없이 보십시오. 자, 뭐 경남 사천이야. 아, 야, 여기는 남해 바다는 안 돼. 뭐 경북 안동이야. 야, 여기 인구 줄어들으니까 인구 소멸 도시여서 안 돼. 그 편견을 버리십시오. 그 편견을 버리시고 실제로 호갱노노나 아실이나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그 숫자로만 단순히 파악하십시오. 어떠한 나의 주관이나 편견을 다 버리시고 그리고 꾸준히 입찰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낙찰이 되신다. 그러면 꾸준한 입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제가 항상 교육하는 방식과 또 경매 시장의 다른 강사분들이 학습하는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 전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내가 정말 열심히 막 분석을 하고 막 문을 따고 벨을 눌러가지고 내부 인테리어를 확인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가 한 3건만 폐차를 해보십시오. 절대 사람이 못합니다. 네. 다 나가 떨어져요. 이건 안 되나 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다 포기하게 됩니다. 오히려 경매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물건 하나당 투입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게 에너지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 에너지 최소화해서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그 최소화하시고도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제 교육 프로그램에 다 넣어놨다. 주사미도 그동안 저도 뭐 벨도 눌러보고 막 현장도 입찰하고 막 그 점유자도 만나보고 막 망신도 당하고 쌍욕도 들고 막 부동산에 가서 망신 당하고 저도 다 해봤었습니다. 해봤어서 그게 하기 싫어서 주사미는 집에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을 해냈고 그 노하우를 제 교육 시간에 모두 아낌없이 알려드린다.
그래서 물건 하나당 투입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셔야지만 꾸준한 입찰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꾸준한 입찰만이 결국 낙찰을 받으실 수가 있다. 많은 분들이 가끔 이제 낙찰을 받기 위해서 막 높게 쓰고 이렇게 하세요. 그 높게 쓰면은 오히려 폐차라는 것보다 더 실패로 다가가게 됩니다. 폐차를 하면은 내 기회비용은 날리지 않아요. 시간적인 부분, 금액적인 부분. 근데 높게 써서 낙찰을 받아버리시면 시간적인 손해,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받는다. 그래서 에너지 최소화를 통해서 꾸준한 입찰. 나는 낙찰이 돼서 될 만한 가격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가격으로 꾸준히 입찰을 하면 반드시 낙찰이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을 주삼이가 알려드릴 것이고, 그 낙찰을 받을 때까지 꾸준한 입찰만이 이 구조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재산을 증식해 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교육과정은 크게 두 가지고요. 첫 번째는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내가 편한 시간에 집에서 수강하실 수 있고 핸드폰을 통해서 수강하실 수 있도록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 영상반으로 제공이 되고요. 또 하나 과정은 나는 너랑 실제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변받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변받고 교육을 실제로 너와 1대1로 하고 싶어. 그래서 1대1 명품과의 반도 제가 교육과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삼이와 함께 경매를 통해서 소액이지만 가장 빠르게 재산 증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두 가지 과정에 대한 URL을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별개로 나는 뭐 너랑 어떤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고 또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도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메일 주시면 제가 저도 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뭐 실시간 답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시간을 확보를 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소액일수록 부동산 경매를 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저도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분들, 더 훌륭한 분들은 얼마든지 있겠죠. 제가 당연히 모르는 부분도 있는 거고. 하지만 주삼이는 이 방식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재산을 증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방식으로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제가 그 모든 노하우를 이 경매 강의에 녹여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찍다 보니까 거의 40분을 떠들었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댓글과 참여는 주삼이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